안녕하세요, 코인닥터입니다. 여러분, MACD를 써보신 분들은 아마 이 경험에 공감하실 겁니다. 추세장에서는 기가 막히게 잘 맞히는데 시장이 횡보하기 시작하면 신호가 미친듯이 나오고 거짓된 신호로 인해 결국 손실만 반복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게 MACD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거의 모든 보조지표가 비슷한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순 없을까? 거짓 신호는 걸러내고 진짜 추세 신호만 잡아내는 방법이 없을까? 저도 이걸 꽤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개월 동안 직접 파고들면서 테스트해본 끝에 하나의 답을 찾았는데요. 바로 임펄스 MACD라는 지표와 그걸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오늘은 이 지표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리고 실제 매매에서는 어떻게 적용하는지까지 전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MACD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MACD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는데요. 파란선, 주황선, 그리고 히스토그램이죠. 원리는 간단합니다. 파란색 선이 주황색 선 위를 돌파하고 히스토그램이 초록색으로 바뀌면 상승 모멘텀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이때 매수하는데요. 반대로 파란색 선이 주황선 아래로 내려가고 히스토그램이 빨간색이면 하락 모멘텀이 시작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매도합니다. 정말 단순합니다. 그런데 실제 시장은 이렇게 깔끔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추세장과 횡보장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추세장에서는 MACD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잘 맞는데요. 하지만 시장이 횡보 구간에 들어가는 순간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가격이 좁은 범위 안에서 왔다 갔다 반복하면 MACD 선들도 그 움직임에 따라 흔들립니다. 그러면 지표는 신호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올라가면 매수, 내려가면 매도, 잠깐 뒤에는 또 반대로 신호가 나오고 정말 계속해서 신호가 나옵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들어가자마자 손절, 또 들어가면 손절.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는데요. 특히 거래량이 적은 주식이나 코인, 저유동성 자산에서는 이런 현상이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뭘까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거짓 신호가 잘 나오는 구간을 먼저 걸러내면 됩니다. 이걸 꽤 잘 구현해 놓은 지표가 바로 임펄스 MACD입니다. 기본적인 MACD의 구조는 유지하면서 여기 아주 중요한 필터 하나가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추세 강도 확인인데요. 임펄스 MACD는 신호를 주기 전에 먼저 확인합니다. 지금 시장이 진짜 추세인가 아니면 횡보장인가? 만약 횡보장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MACD 선이 교차해도 신호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무시하게 되는 건데요. 반대로 진짜 추세가 시작되면 그때는 훨씬 더 명확한 신호를 줍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결국 거짓 신호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제가 여러 자산을 테스트해본 결과 임펄스 MACD를 사용했을 때 거짓 신호로 인한 손실이 약 60에서 70%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손실만 줄어든 게 아닙니다. 쓸데없는 매매 횟수도 줄어들기 때문에 멘탈 소모도 같이 줄어듭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설정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트레이딩 뷰를 열고 차트로 들어가서 지표 검색창에 임펄스 MACD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표를 선택하고 차트에 추가하면 되는데요. 처음에 보면은 화면이 많이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선도 많고 색도 많아서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화면을 훨씬 보기 쉽게 정리하는 커스터마이징 방법도 따로 사용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지표를 추가하면 저와 완전히 똑같은 화면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지표들은 거래하는 종목, 사용하는 시간 프레임, 그리고 본인의 매매 스타일에 따라서 세팅값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단타 위주인지 스윙 위주인지 아니면은 코인을 하는지 주식을 하는지에 따라서 체감 성능이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팅값은 남이 쓰는 걸 그대로 복붙해서 쓰는 게 아니라 반드시 본인 스타일에 맞게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각 스타일에 맞는 설정법은 크립토 매거진 사이트에 정리해두었습니다. 영상 다 보신 뒤에 아래 고정 댓글 링크 참고하셔서 크립토 매거진 칼럼에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면 사진과 함께 단계별로 설정하는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제대로 맞춰두면 계속 같은 설정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만 조금 신경 써서 세팅해 두시면 이후에는 본인에게 맞는 방식으로 꾸준히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립토 매거진에 들어오시면 트렌드 종목이라는 코너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실력 있는 트레이더분들과 제가 현물 코인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지표를 가지고 여기 추천된 코인들을 매매하는 전략도 꽤 괜찮습니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이니 아래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이러한 정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지표 실제로 어떻게 읽고 어떻게 거래할 때 적용하면 될까요? 기본 원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파란 선이 주황선 위를 돌파하면 상승 추세로 보고 매수를 진행합니다. 반대로 파란 선이 주황선 아래로 내려가면 하락 추세 신호로 보고 매도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존 MACD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 MACD는 교차가 발생하는 순간 바로 신호를 줍니다. 반면 임펄스 MACD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이 횡보 구간이라면 아무리 선이 교차해도 그걸 신호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왜 신호를 안 주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이 지표의 핵심입니다. 노이즈를 걸러내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선들이 옆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은 거래해야 할 구간이 아닙니다. 그럴 때에는 억지로 들어가지 말고 진짜 추세가 시작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본 신호만으로도 충분히 괜찮은 성과를 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신호의 강도를 구분하는 겁니다. 임펄스 MACD를 자세히 보면 파란색 선과 주황색 선이 교차하는 지점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모든 교차가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차는 0선 근처에서 나오고 어떤 교차는 0선에서 훨씬 떨어진 곳에서 나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차이인데요. 0선 근처에서 나오는 교차는 상대적으로 약한 신호일 가능성이 높고 0선에서 멀리 떨어진 위치에서 나오는 교차는 강한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표값이 크다는 건 그만큼 모멘텀이 강하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여기에 수평선을 그어서 과매수, 과매도 영역을 표시해보는 겁니다. 차트를 축소해서 큰 교차점이 형성된 구간을 찾고 그 값을 기준으로 선을 그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 차트는 과매도 구간을 마이너스 8.24, 과매수 구간은 플러스 8.24로 설정했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본인 매매 스타일이나 시간 프레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매매법은 한 단계 더 정교해집니다. 기본 규칙은 똑같지만 신호가 나올 때 한 가지 더 확인하는 겁니다. 바로 과매수나 과매도 영역 바깥에서 발생한 신호만 거래하는 건데요. 즉 약한 신호는 걸러내고 강한 신호만 취급하는 거죠. 예를 들어 파란색 선이 주황색 선 위를 교차했는데 이번에는 그 위치가 과매도 영역 아래라고 해보겠습니다. 이건 강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모멘텀이 충분히 강하고 0선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매수를 진행합니다. 손절가는 최근 저점 바로 아래 두고 익절은 손절가 대비 1대 1.5 비율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장기적으로 계좌의 우상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논리로 과매수 영역 위에서 발생하는 교차 신호도 적용하시면 됩니다. 과매수 구간 바깥에서 강한 하락 신호가 나오면 숏 포지션을 고려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손익비도 조금 더 좋게 가져가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대 1.5 손익비도 충분히 좋은 방법이지만 더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동적 익절 기법인데요. 규칙은 간단합니다. 진입 원칙은 그대로 두고 익절 타이밍만 다르게 가져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파란 선이 위로 교차할 때 매수에 들어갔다면 그 이후 파란 선이 다시 아래로 교차하기 전까지 포지션을 계속해서 보유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한 방향으로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동안 수익을 최대한 길게 끌고 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손익비 1대 1.5에서 익절할 것을 실제로 3배, 4배까지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큰 흐름을 놓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가끔은 모멘텀이 끝나가는데 익절이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더 큰 수익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강한 추세가 나올 때 이 차이가 굉장히 크게 벌어집니다. 어떤 방식이 더 좋은지는 여러분들의 매매 성향에 달려 있습니다. 조금 보수적이라면 1대 1.5 손익비를 사용하는 게 맞을 수 있고 조금 더 공격적이라면 동적 익절을 사용하는 게 더 잘 맞을 수 있습니다. 두 방식을 번갈아 사용해 보시면서 본인에게 잘 맞는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전략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장은 가끔 정말 큰 수익을 주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돌파인데요. 오랫동안 횡보하던 시장이 어느 순간 강한 방향성을 만들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가장 강한 모멘텀이 나옵니다. 만약 이 순간을 정확히 잡을 수 있다면 굉장히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 전략은 임펄스 MACD에서 파란 선과 주황색 선이 거의 붙어 있으면서 오랫동안 옆으로 움직이는 구간을 찾습니다. 가능하면 길면 길수록 구간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충분히 응축돼야 돌파할 때 크게 움직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기다립니다. 두 선이 갑자기 강하게 벌어지기 시작할 때까지요. 파란 선이 주황선을 벗어나 위로 강하게 솟아오르거나 혹은 아래로 강하게 내려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돌파 신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정교하게 들어갈 게 있습니다. 바로 거짓 돌파를 줄이기 위한 추가 필터인데요. 예를 들어서 횡보 구간에서 벗어나 추세가 시작되려는 시점에 다른 보조지표와 함께 체크해서 신호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식입니다. 횡보가 충분히 오래 지속되는지 지금 움직임이 정말 돌파인지 여러 각도에서 확인하면 거짓 돌파로 인한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손절가는 횡보 구간 고점 또는 저점에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위로 돌파했다면 횡보 구간에 저점에 손절을 두는 식입니다. 익절은 손절가 대비 3배 이상으로 잡거나 앞서 말씀드린 익절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의 가장 큰 장점은 리스크 대비 수익 비율이 굉장히 크다는 점입니다. 작은 손실로 큰 수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횡보가 길수록 그리고 돌파가 강할수록 이
효과는 더욱 커지게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거래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펄스 MACD는 분명 강력한 보조지표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보조지표일 뿐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지표를 거래 성향에 맞게 정확히 활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장이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표 하나만 제대로 연습해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죠. 바로 본인만의 매매 스타일에 맞는 정확한 지표 설정 방법입니다. 정확한 지표 설정 방법 그리고 추가 활용 팁들은 저희 크립토 매거진 사이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확인하고 꼭 본인에게 맞는 매매 스타일을 체크한 뒤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정리해 두었으니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래는 결국 확률 게임입니다. 우리는 확률을 내 편으로 기울이는 것이지 매번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금 관리와 감정 조절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좋은 보조지표도 중요하지만 보조지표를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매매법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닥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